오늘은 절대 사면 안 되는 빌라와 사도 되는 빌라,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알아볼 건데요. 전문가님, 지금 실거주자나 예. 투자자에게 둘 다 좋은 시장일까요? 일단은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언제나 좋은 시장은 없다. 나에게 좋은 시장이 가장 좋은 시장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빌라 시장에 좀 국한돼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정말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어려울 때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위기가 기회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빌라 시장은 누가 봐도 위기입니다. 그 위기 안에서 반드시 기회라는 놈은 함께 동반해서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IMF 때라든가 아니면 리먼 사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등, 우리 선배님들이 겪었던 경기 대공황이라든가 5.18 파동 이럴 때 보면 그 어려움 안에서 항상 기회를 보신 분들이, 만들어내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 빌라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위기가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위기라는 놈 안에서는요, 항상 리스크가 도사리고요. 그 리스크 안에서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여러 가지 있는 방법을 우리가 모색하면 또 그 안에서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지금 추락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좋은 지역의 좋은 매물을 저가로 살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신 그 안에서 철저하게 양극화와 차별화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거나 사는 시대가 아니라 철저히 검증을 하고 검증을 받고 입지가 직면된 곳에 있는 저렴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실거주 입장에서 어떤 빌라를 매입해야 되고 또 피해야 되는지 궁금한데, 일단 피해야 하는 빌라의 조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 과장님, 제가 신축과 구축 중에서 어떤 게 좋으세요? 당연히 신축이 좋긴 한데 요즘 전세 사기가 좀 많아서 좀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그래서 구축이 좋다. 다기보다는 약간 안전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요, 절대 사지 말라야 하는 빌라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연식이 오래된 빌라 절대 사면 안 된다. 두 번째는 개발 호재가 없는 지역에 있는 빌라도 사면 안 된다. 세 번째, 아파트 가격이 저렴한 동네의 빌라는 사면 안 된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빌라라는 상품은요, 아파트라는 상품에 비해서 황금성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고 있다, 혹은 이 중에서 한두 가지라도 조건을 갖고 있다고 치면 황금성 면에서 엄청나게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좋은 사례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재개발 지역에 있는 빌라라고 하면요, 많은 분들이요, 입지와 상관없이 좀 맹목적으로 좋은 물건이다, 혹은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해온 지역을 한 군데 말씀드리면요, 용인시 처인구 김양장역이라고 있습니다. 이름이 상당히 어렵죠. 김양장역입니다. 인근에 있는 빌라촌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용인시청에서 불과 차로 10분 거리고요. 용인고등학교죠. 용인고등학교와도 상당히 인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2009년에 재개발 예비구역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재개발이 막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이 되다가, 지금은 이제 그 지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폐가로 변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지역이었는데 폐가로 변신됐다. 그러니까 폐가로 변신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오물과 오염물이 이제 그 동네에 난립을 하고, 그리고 이제 건축 폐기, 쓰레기물 등들이 많이 쌓이고 있으며, 또 이제 주변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용인고 인접 지역인데 학생들이 등학교길에 사실상 그런 데가 우범지대가 되고 진짜 좀 어려운 지역이 되잖아요. 그런데 집주인들이 있는데 폐가다 보니까 용인시도 정부도 아무도 손을 못 댑니다. 자, 여기서 그리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제가 뭐라 그랬냐면, 연식이 오래된 빌라 함부로 사면 안 된다. 연식이 오래되다 보니까 사람들에 대한 선호가 떨어진다. 두 번째, 개발 호재가 없는 지역 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긴 개발 호재가 있는데도 폐가 지역으로 변해버렸고, 용인이라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작은 빌라촌인데도 이 지역 전체가 인구 소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사람이 없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요, 용인 처인구에 있는 김양장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 시세가 상당히 저렴하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요건, 아까 얘기한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지역들이거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빌라 하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재개발이 되는 빌라가 있고 안 되는 빌라가 있는데, 재개발이 된다라고 얘기하면 무조건 달려든다. 근데 요즘은 재개발이 되고 안 되고의 중요성은 엄청나게 오른 공사비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한 사업비 증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성이 없는 지역을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업성을 우리가 판단을 하긴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준은 아파트 시세입니다. 주변의 아파트 시세가 그래도 적어도 10억대 후반에서 20억대 초반이 안 되면
현실적으로 서울 안에서는 재개발하기가 힘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조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식이 오래된 거, 개발 호재가 없는 거, 아파트 가격이 저렴한 지역에 있는 빌라는 가급적 실거주자든 투자자든 피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런 빌라는 사도 괜찮다는 조건은 있을까요?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아파트 가격이 높은 지역이면 되고요. 연식이 오래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토지 가격이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 중에 두 가지를 좀 더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엘리베이터나 주차장이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다. 역시 이게 이제 황금성과 상당히 많이 연관이 되고 있고요. 요즘 젊은 분들이 이제 알아보니까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같은 평수가 2억짜리 빌라가 있고 3억 5천짜리가 빌라가 있는데, 2억짜리는 엘리베이터도 없고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절대 새가 안 나갑니다. 근데 3억 5천짜리는 같은 평수인데 엘리베이터가 있고 주차장이 있으면 이런 게 우선적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좋아하는 물건을 내가 골라야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두 가지, 엘리베이터나 주차장이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런 빌라는 반드시 사도 된다. 이런 빌라는 어떤 빌라냐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가격이 상승이 돼야지 되고 황금성이 좋아야지 되고, 가격이 상승이 되려면 개발 호재가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이제 개발 호재가 좀 크게 흔들림 없이 진행되려면 인구 구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인구라는 거는 대부분 양적 인구를 얘기합니다. 야, 인구가 100만이네, 200만이네, 300만이네, 이런 양적 인구보다 질적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된다. 판교와 부산을 갖고 얘기하면요, 판교가 인구가 한 2만 6천 명 정도 되고요, 상주 인구가 한 7만 8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고정인구 2만 6천 명에 이제 근무 인원까지 하면 7만 8천 명 정도 되는데, 판교의 연 매출액이 168조 원입니다. 엄청난 거죠. 근데 부산의 인구가 얼마냐? 무려 328만 명입니다. 328만 명이냐면 판교의 고정인구 2만 6천 명에 한 100배가 넘는 인구죠. 그죠? 10배는 30만, 20만 명이고, 그죠? 100배가 넘는 인구인데, 이 부산의 전체 매출액이 104조입니다. 그러니까 328만 명이 벌어들이는 돈이 2만 6천 명이 벌어들이는 분보다 못하다. 이건 뭐냐면 양적 인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질적 인구가 중요한 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서 얘기한 세 가지와 더불어서 엘리베이터나 주차장이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고, 양적 인구가 아닌 질적 인구의 수가 높은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된다. 빌라도 아파트 투자랑 사실상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투자도 제가 말씀드린 형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개발 호재가 없는 지역에 아파트 피해야지 되고, 재건축이 안 되는데 너무 오래된 거 피해야지 되고,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주변에 아파트 시세가 높은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투자해야지 되고, 이건 모든 부동산 투자의 공통점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만 잘 이해하셔도 투자에 대해서 그게 어려움이 없이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 얘기도 해주셨는데, 예. 만약에 아파트 갭 투자 기회비용을 따졌을 때도 재개발 빌라 수익이 더 괜찮을까요? 저는 아파트 투자는 빌라 투자를 따라올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2024년 지금 7월 달이죠. 7월 달 현재 시점만 놓고 봤을 때 아파트는 지금 투자 타임이 좀 지났다라고 생각되고요. 적어도 올 4월 달 전에는 다 매수를 끝내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전고점 상태인 거고, 문재인 정권, 그러니까 우리 코로나 시절에 엄청난 유동성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고점을 저는 이번 장에 전고점을 아마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대변할 수 있는 데이터가 뭐냐면, 서울시 25개구 중에서요, 지금 전고점을 넘거나 전고점과 같은 금액대까지 온 구가 25개구 중에 6개 빼놓고는 거의 다 전고점 90% 이상을 다 돌파했거나 전고점에 근접했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단기간에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다시 앞에 이야기를 다시 첨부하자면, 이 역전세에 의한 빌라 수요가 아파트로 진입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아파트를 투자했을 때 안전 마진이 없다라는 얘기고요. 반면에 지금 재개발을 시작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안전 마진이 높겠죠. 그러니까 빌라라는 상품이 못날이 부셔서 이쁜이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억짜리 부셔서 20억짜리 만드는 거니까 그 안에 18억이라는 마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시세 차익을 가져가는 게 재개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개발 빌라죠. 재개발 빌라 수익이 아파트는 절대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예를 들면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노량진 뉴타운 사례를 갖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노량진 뉴타운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실제 실거래가를 참고로 이제 진짜 거래된 것을 기반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7년에 2억 4천 하던 빌라입니다. 그러니까 대지지분은 한 7평에서 10평 사이에 했던 빌라고요. 2017년에 2억 4천 하던 빌라가 지금 현재 얼마 가냐? 18억에서 19억 사이 갑니다.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근데 노량진 뉴타운 아시겠지만 지금 13구역만 사업 시행 인가고 나머지는 관리 처분이나 이제 철거가 다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파트 입주까지 5, 6년이 더 지나겠죠. 그럼 5, 6년 후에 아파트 시세는 저는 감히 제가 뭐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노량진 뉴타운 한 25억까지 예상합니다. 그러면 2억 4천짜리 아파트가 25억 됐으니까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지금 현재 시세는 아까 18억에서 19억이라고 말씀드렸고, 근데 같은 시점에 노량진 본동의 이제 대장주가 지금 현재는 레미안 아파트라는 게 있습니다. 레미안 아파트가 아까 빌라가 2억 4천 했을 때 노량진 본동에 있는 레미안 아파트가 5억 했거든요. 그 5억짜리가 지금 12억 갑니다. 그러니까 5억짜리가 12억으로 올라가는 기간 동안에 2억 4천짜리 빌라는 지금 18억 5천까지 뛰었다. 라는 것만 보더라도 재개발 빌라의 수익률은 어마어마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잘 사야겠죠? 좋은 입지에 좋은 상품을. 네, 그런데 최근 정부에서 빌라 오피스텔 12만 채를 사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임대로 내놓는다고 하는데 이게 임대사업자에게 타격은 없을까요? 저는 전혀 없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전혀 없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새로 나온 뭐 상품이라면 우리 신기하잖아요. 이게 앞으로 성공할지 말지. 근데 이 제도는요 이미 했던 제도입니다. 언제 했었냐면 그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에 문재인 정권 시절에 한번 진행했었던 역점 사업이고요. 근데 그때도 집값이 너무 많이 올리니까 매입 임대를 통해서 임대차 시장을 좀 안정화시켜보자라고 추진했었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LH가 이제 공공이라든가 사업자를 통해서 신축이라든가 구축을 사들여서 주변 시세보다 50%에서 80% 저렴하게 임대차를 놓는 계획인데요. 이게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 문재인 정권 시절에도요, 전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상승하는 시기에 했는데도 이게 실패했단 말이에요. 우리 뭐 되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권 시절에 미친 전세가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전세 찾아 산만리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전세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유동성으로 인해서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때 이미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왜 실패했냐? 라는 걸 곰곰이 따져보면 우리 영주시가 집이 있어요. 근데 정부에서 우리 영주시 집이 한 시세가 5억인데 좀 세입자한테 저렴하게 임대를 놓기 위해서 4억에 팔려고 그러면 팔까요? 아니요. 안 팔겠죠. 네. 핵심은 그겁니다. 좋은 자리에 좋은 주택들은 집주인들이 안 팔 겁니다. 근데 내 집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팔리는 집들은 정부가 매입하게 되면 얼싸 좋구나 하고 매입을 하겠죠. 매도를 하겠죠. 우리가 선호하는 지역, 뭐 마용성이라든가 강남, 잠실, 서초권이라든가 한강변이라든가 도심 업무타운 적극성이 좋은 지역에 있는 주택들은 집주인들이 LH라든가 SH의 매입 의향서를 안 내겠죠. 그런데 너무 외곽 지역이나 잘 팔리지 않은 지역들은 LH나 SH가 사기 쉬울 겁니다. 그런데 임차인들, 수요자 입장에서는 직주 근접이 너무 멀고 교통이 불편하거나 기반 시설이라든가 편의시설이 없는 지역은 또 좀 선호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실패한 사업을 이번에 다시 꺼내는 거거든요. 최근 LH가 제가 알기로 한 10조 원 정도를 또 매입임대를 통해서 사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세 가격이 안 잡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봤을 때 임대사업자들한테 전혀 저는 위협적이지도 않을 것 같고요. 한번 실패한 사업을 또 한다라는 것 자체가 좀 아쉽지만 저는 같은 결과를 또 낼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자재값과 공사비도 인상이 됐는데 이게 투자 수익률이 낮아지진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재값이랑 공사비가 인상된 것은 빌라의 자재값과 공사비만 인상되지는 않았겠죠. 그죠? 아파트의 자재값과 공사비도 엄청나게 인상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공덕 1구역 아파트 분양을 평당 5,200에 했거든요. 5,200만 원이면요, 5년 전에 강남 분양가보다 높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5년 전에, 6년 전인가요? 6년 전에 개포동의 자이 분양가가 15억 정도였는데, 지금 이제 마포 아파트 분양가가 18억이니까 엄청나게 높은 거잖아요. 그건 이제 엄청나게 높은 이제 자재비, 인건비 플러스 인플레이션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결국 빌라의 공사비 인상은 빌라에 국한된 게 아니라 세상사 모든 자재값에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우리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걸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아파트 공사비로 인해서 아파트 분양가가요 100% 이상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강북 기준 2천만 원 하던 분양가가 4천만 원으로 올랐고 지금 5천만 원 시대까지 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투자 수익률이 낮아질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철저하게 입지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고 빌라를 사더라도
개발되는 지역, 특히 재개발에 대한 이슈가 있는 지역의 빌라를 사야지 수익률이 극대화될 수 있고 안전 마진이 생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투자는 타이밍이 또 중요하잖아요. 어떤 시점에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타이밍이라는 거는 이제 각자 이제 성향에 따라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많이 틀릴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 높은 수익률을 얻으시고 싶으면 초기 재개발에 들어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거랑 이제 많이 틀려진 게 그러니까 재개발 시장이 과거에는 계단식으로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계단식이라는 것은 뭐 조합 설립 인가 때, 사업 시행 인가 때, 관리 처분 인가 때, 그리고 뭐 이주할 때, 철거할 때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랐는데 지금 이제 동의서를 걷기 시작하고 구역 예비 구역이 지정된 다음에 이제 본구역이 지정이 되고 조합 설립 인가가 되면 이미 과거처럼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 100이라는 기준점을 두면 한 70%대까지 가격이 확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들어가서 마진을 먹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마음을 편하게 드시고요. 좀 롱런한다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소액으로 초기 재개발에 들어가는 것을 좀 추천해 드리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나는 기다리는 거 싫고 좀 마진이 좀 적더라도 안전한 게 좋다. 이런 분들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이제 사업 시행 인가에서 관리 처분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있어요. 이 시점에 또 잠깐 매물이 많이 나오는 시점이거든요. 왜냐하면 재개발이라는 것은 관리 처분인가 이후에는 거래를 못 합니다. 그래서 팔려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이 관리 처분 전에 다 매도를 하려고 물건을 쏟아놓기 때문에 사업 시행인가에서 관리 처분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또 투자를 생각하시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여유 있으신 분들은 초기 재개발, 또 안전성을 상당히 많이 생각하시는 분이나 고민하시는 분들은 사업 시행인가에서 관리 처분 넘어가는 시점, 이 두 가지 안에서 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재개발 빌라를 투자하려면 좀 약간 입지 가치가 높은 곳, 좋은 곳 어디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이 부동산에도 분명히 명품이 존재한다고 보고요. 이제 최근에 나인원 한남이 3년 만에 84억에 거래된 게 200억에 거래됐거든요. 그럼 양도차 이게 116억이죠. 3년 만에. 우리 영주 씨는 116억을 얼마나 노력하면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생 안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걸 3년 만에 벌어버렸잖아요. 그죠? 84억짜리가 116억이 올라서 200억이 됐습니다.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명품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명품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누구나 원하지만 아무나 살 수 없는 것이 명품이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도 명품이라는 지역이 반드시 존재한다. 그래서 서울 부동산만 놓고 국한돼서 보면 서울에서 명품이라는 동네는 어디냐면 한강변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한강변의 기준이 상당히 넓어요. 어디까지가 한강으로 쳐야지 되냐. 그래서 한강변 아파트 가격이 각양각색인데요. 그래서 동쪽에서는 저는 이제 그 합정동부터 서쪽에서는 광진구까지 라인 한강변 안에서 좀 움직이셨으면 좋겠다. 그 대표적인 데가 마용성, 광진구 정도 같은 지역이 될 것 같고요. 뭐 당연히 강남, 서초, 송파하고 GTX 노선이 들어가는 역사 주변들, 예를 들어서 동쪽으로는 청량리 같은 지역이 있고 서쪽에서는 연신내역 주변 같은 지역들이 있겠죠. 이제 이런 지역들이 급지 탈환을 할 겁니다. 뭐 4급지에서 2급지로 올라간다든가 2급지에서 1급지로 바뀐다든가 이런 급지 탈환을 하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뭐 너무 뻔한 이야기지만 어쩔 수 없는 게 이게 정석이거든요, 투자에. 앞으로는 더 양극화 차별화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한강변, 마용성이라든가 강남 주변, GTX 역사 주변 이런 지역들로 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